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네, 맞아요. 확연히 느껴지죠. 이럴 때면 꼭 면역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환절기 건강관리 이게 참 중요하니까요. 왜 유독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비염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날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건강 관련 기사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환절기 면역력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냥 잘 챙겨 드세요 이런 수준 말고요. 정말 실질적이고 어떨 땐 좀 놀라운 정보들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들에서 나오는 생활 속 관리법부터 시작해서요. 특정 영양소가 면역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새로운 예방접종 정보라든지 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면역관리 전략 이걸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아, 정말 중요하죠. 사실 면역력이 좋다는 건 대충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건 진짜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발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가볼까요? 도대체 왜 이 계절이 바뀔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네, 그 가장 흔하게 지목되는 원인은 역시 큰 일교차입니다. 일교차요? 네. 그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음. 우리 몸은 이렇게 외부 온도가 막 변동스럽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써요. 아, 에너지를요? 네, 에너지가 이제 체온 유지에 막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역 체계에 돌아갈 자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건조한 공기나 미세먼지, 이것도 호흡기 점막을 계속 자극하니까 방어력이 약해지는 요인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신체적인 부담이 커지는 거네요? 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날씨 탓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요. 이것도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몸은요, 신체적인 스트레스랑 정신적인 거,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거든요. 네. 이게 결국 면역 시스템을 좀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음주나 흡연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잖아요. 당연히 면역력엔 더 안 좋고요. 아. 그러니까 내 몸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면역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감기 좀 자주 걸리는 거? 그거 이상으로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단순히 감염병 막는 1차 방어선,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기사에서도 강조됐듯이 우리 몸속에서는 사실 매일 암세포 같은 비정상세포들이 생겨나거든요. 매일이요? 네. 근데 면역 시스템이 이걸 딱 찾아내서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런 감시망에 약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염병 걸렸을 때 회복 속도 느려지는 건 당연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와, 정말 우리 몸의 주요한 방어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중요한 면역력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솔직히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하, 네, 그렇죠. 뭔가 좀 더 구체적이거나 딱 들었을 때 아 싶은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물론 기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한겨레 기사에서 나온 한의학적인 팁 중에 아침 숙룡 같은 거요. 숭늉에. 아, 네. 이게 그냥 속을 데운다 이걸 넘어서 위장을 좀 편안하게 깨우고 또 체온을 높여서 하루 시작부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인 거죠. 오. 그리고 제철 나물 먹는 것도 강조되는데 쑥, 냉이, 달래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몸의 정화라든지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설명이 같이 붙어 있고요. 와, 숭늉이라 확실히 구체적인데요. 다른 기사에서는 버섯이나 강황 이런 것도 언급하던데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네. 버섯은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요. 베타글루칸? 네. 강황에 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체온 상승 효과도 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특정 음식 몇 가지에만 막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가공식품이나 좀 자극적인 음식 줄이고 신선한 재료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 이게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죠. 그리고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물 마시는 거요? 이건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기본인데 그 중요성을 정말 간과하기 쉬워요. 여러 기사에서 다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약 70%가 물이잖아요. 네. 이 물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면역세포나 항체 같은 것들을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운반책이네요. 그렇죠. 근데 물이 부족하면 이 운송 시스템이 느려지고 좀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의식적으로 마셔야겠네요.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사실 대기 쉬운데 그렇죠. 어떤 기사에서 식후 15분 산책을 거의 보약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게 인상 깊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요? 15분인데? 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면요. 혈당 조절, 소화 촉진, 물론이고 기분 전환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면역력하고 연결이 되죠. 와우. 다만 다른 기사에서는 운동 강도 조절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서 면역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활성산소. 네. 그래서 주 3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나 아니면 햇볕 쬐면서 가볍게 걷는 것. 아까 다른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이게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강도 조절이 중요하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숨쉬기 방법도 제한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서? 숨쉬기요. 네. 출퇴근길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호흡하기. 특히 우리가 긴장하면 숨이 얕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일부러 한숨을 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숨을 깊게 들이쉬려고 막 애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편안하게 내쉬는 데 집중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숨 쉬는 게 좋은 거였군요. 네, 같은 맥락에서 웃음의 중요성도 강조되는데요. 이게 웃을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활동, 취미든 친구와의 대화든 뭐든요. 이런 걸 찾는 게 면역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하네요. 웃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 이야기. 이거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죠. 네. 채 시간에 서죽어서 시간 충분히 자야 한다. 근데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이 시간이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왕성한 골든타임이라는 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하죠. 규칙적인 쉬면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 씻기. 이건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면역력 관리의 어떤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노력 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몸의 방패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맞아요. 그 기사에서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분들께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네. 독감은 기본이고 대상포진이나 폐렴 예방접종도 권장되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그 신경통 후유증이 정말 무섭고요. 폐렴은 특히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최신 정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폐렴구균 백신에 관한 소식인데요. 폐렴 백신이요? 네. 2024년부터 우리나라에 20가 폐렴구균 단백 결합 백신, 줄여서 PCV20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품명으로는 프레베나 20이고요. 20가 백신, 20가요? 기존 백신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뉴스인가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게 13가지 종류의 폐렴규균을 막는 13가 백신, PCV 13이었어요. 네. 근데 이 20가 백신은 말 그대로 20가지 종류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 범위가 약 50% 이상 넓어진 셈이죠. 와, 50%나요? 네. 비유하자면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다양한 종류의 침입 위협에 대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훨씬 강력해진 방패네요. 그렇죠. 특히 고령자분들이나 만성질환 같은 고위험군에게는 이 백신 하나만 맞아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추가 접종 필요성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나 국내 감염병 학회 같은 전문가 그룹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독감, 대상포진, 폐렴 이거 다 맞으려면 병원에 여러 번 가야 하나요? 좀 바쁜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백신들을 동시에 맞아도 안전하고 또 각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에요? 네, 그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미국 CDC에서도 2023년에 대상포진, 폐렴, 독감 백신 이거 동시 접종해도 안전성이나 면역 반응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고요. 오, 다행이네요. 네,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서 편의성도 높이고 또 접종률 자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습관 개선, 예방 접종, 또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정 영양소가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야. 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노인 여성 대상 비타민 E 연구.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건강한 노인 여성분들, 평균 연령이 한 63세 정도 되셨어요. 이분들께 4주 동안 매일 400IU의 비타민 E를 보충하겠습니다. 여기서 IU는 비타민 E의 활성을 나타내는 국제단위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면역 기능과 항산화 상태 변화를 젊은 여성 그룹과 비교한 연구입니다. 4주간 비타민 E를 드셨더니 실제로 노인 여성분들의 면역력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관찰됐어요. 제가 좀 기술적인 용어는 최대한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네네.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면역 세포 군단의 비율이 의미 있게 증가했습니다. 면역세포 군단이요? 네. 예를 들면 전체 면역 반응을 지휘하는 사령관격인 도움 T세포, 헬퍼 T셀이 있고요. 네. 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찾아 공격하는 특수부대격인 자연살해 세포, NK셀이 있는데 이 세포들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와. 이건 비타민 E가 세포를 중심으로 하는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와. 특정 면역세포를 딱 집어서 강화했다는 거네요. 혹시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뭐 항체 같은 거요? 그게 또 흥미로운 점인데요. 항체,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 수치 같은 체액성 면역 지표에는 4주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자극에 대한 림프구, 이것도 면역세포의 일종인데 이 림프구의 반응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세포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항산화요? 그 노화 발질랑 관련 있는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상적인 대사 과정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서 손상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마치 쇠가 녹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연구에서 비타민 E를 보충한 노인 여성 그룹은요. 이 세포 손상 지표 T바라스는 감소하고 반대로 몸의 녹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활성산소 제거 능력 RSA는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와, 효과가 있네요. 네, 즉 비타민 E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연구는 노인 여성에게 적정량의 비타민 E 보충이 면역세포 일부를 강화하고 세포 단위의 면역 반응을 개선하고 동시에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줄이는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특정 집단 대상 연구니까 일반화는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인 결과네요. 그랬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면역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관점도 한번 살펴보죠.
그 바이오타임즈 기사에 소개된 한의학적 접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한의학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계절 변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변화에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 즉 몸 안의 불균형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몸 안의 불균형이요. 네,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혈,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내부 장기, 이걸 장부라고 하는데요. 이 장부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질병에 취약해진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치료나 관리도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체질과 현재 나타나는 증상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운이 없고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기를 보충하는 처방을 하고요. 반복적으로 감기나 비염을 앓는다 그러면 폐 기능을 강화하는 처방을 하는 식이죠. 침이나 뜸 치료 같은 경우는 기혈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한의학에서도 생활 속 관리법을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 나눈 내용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충분한 수분 섭취, 또 적정 실내 습도 유지하는 거, 이게 호흡기 점막 보호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거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한방차 섭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무엇보다 한의학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몸의 균형을 잡아서 예방하는 것, 이걸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면역 밸런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환절기 면역력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살펴봤네요. 네. 정리를 해보면 큰 일교차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과 수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숙룡이라든지 한숨 쉬기, 수면 골든타임 같은 구체적인 팁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싶고요. 네,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20가 폐렴 백신 같은 적극적인 예방책, 그리고 노인층에서 비타민 E 보충의 어떤 잠재적인 효과, 또 한의학적인 균형과 예방의 관점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핵심은 결국 실천, 그리고 개인화인 것 같습니다. 아, 개인화. 네, 오늘 살펴본 여러 접근법들이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건강하게 환절기를 나는데 좀 든든한 참고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이게 제가 아니라 전문가님께서 한번 던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권장 사항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 또 한의학적인 지혜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생활 환경이나 체질,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떻게 이 방법들을 더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남들에게 좋은 봄나물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쩌면 이 개인 맞춤 전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면역관리법 찾기.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